지금까지 우리는 1강과 2강을 통해서 한의학 정신건강에서 어떤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주로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는 특정 부위에 침 자극을 줌으로써 기와 혈의 순환을 돕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균형을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침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침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즉, 단일침보다는 효과의 지속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침일 수 있겠죠. 이번 강좌에서는 저희 클리닉에서 활용되고 있는 침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침의 목적과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침을 놓는 것 자체는 환자하고 공감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침자리를 놓을까 찾고 또 그곳을 찾음으로써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환자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환자가 그 부위가 통증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앞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고통이 여기와도 연관되는구나 라고 환자와 공감 능력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침을 놓게 됩니다. 침을 놓게 되면 그 자리는 침자리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침을 빼고 났을 때 그 부위는 통증의 평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즉, 앞통점을 눌렀을 때 침을 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전보다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역시 침의 목적의 두 번째는 순환을 통한 통증의 조절이죠. 이른바 페인 컨트롤을 말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침의 목적은 이완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침 치료는 침을 자침할 때의 가벼운 긴장, 그리고 침 치료 이후에 급격한 이완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일시적인 고통은 있을지라도 고통 이후에 충분한 이완감을 환자분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침을 맞다가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침 자극을 통해서 환자는 충분한 이완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활용하는 침의 자리입니다. CV17는 감정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침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는 공감, 진단, 치료, 평가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중단전으로 알려진 부리고 이곳은 감정의 응어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누르면서 감정의 응어리가 있군요 라고 환자와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이곳에
눌렀을 때 통증은 하나의 진단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침을 하는 부위가 되기도 하고, 자침 후에 회복 후에 이 통증은 압통의 강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평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CV 12나 13 그리고 ST 25라는 자리는 충분한 이완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마도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는 이곳의 압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뜸을 활용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뜸을 놔서 열기를 하복부로 내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GV24나 여러 가지 그 머리의 부위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위입니다. 직접적으로 머리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정신을 맑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이 부위가 저희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치매 부위입니다. 한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은 한국에서 그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약의 활용은 앞서 쭉 설명했던 초진단적 접근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냐 라기보다는 어떤 고통이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서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증상에 대한 접근이겠죠. 그 다음에는 병리적 산물이나 특징적인 상태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병리적 산물로는 담음과 어혈, 상태로는 화와 같은 것들이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체질적 접근 방식도 활용이 되겠죠. 물론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진료 지침을 만들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진료 지침을 확인할 기회가 있다면 그 진료 지침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처방의 선택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처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처방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즉 정신적인 탈진에서의 귀비탕, 그리고 신체 증상을 동반됐을 때 보혈환 신탕 같은 것들이 그런 처방으로 우리 클리닉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처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 증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손발이 차지는
불안의 환자한테 쓰이는 처방,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열과 동반된 신경질과 분노의 처방, 체하거나 막힌 것의 소화 문제의 처방, 이런 것들은 특정한 증상을 중심으로 처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답답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도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체질과 관련된 처방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매우 초진단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PTSD에 대한 국한된 처방이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 환자가 갖고 있는 시간의 순차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취약성에 고려해서 또 장기적으로 활용하거나 예방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때로는 급할 때, 이렇게 스텝에 따라서 처방이 달리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독특한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습득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FT가 있는데 책 역시 EFT 매뉴얼로 미국에서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최근에 한의학에서 신의료로 등록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가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불안, 우울, 공포의 문제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치료 방법이 한의학과 심리학의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정신의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불안에 대한 치료 효과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학 리뷰나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이미 확인하고 검증된 그 치료 방법입니다. 분노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직접 임상시험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 1회 1시간의 교육과 4주간의 자가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 근육이완법과 비교한 임상시험의 수행이었습니다. 이때 불안, 분노 척도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4주간의 프로그램은 점진적 근육이완법에 비해서 분노와 불안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자가치료적 방법이기 때문에 4주 팔로우업을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즉, 학습을 한 이후에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법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로 이 방법은 한의학과 심리학이 융합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늘이 없는 침치료, 즉 침자리를 두드리기를 함으로써 에너지 순환을
높게 됩니다. 쉽게 따라 할 수도 있죠. 마음과 몸을 함께 다루는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사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방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우리 몸 신체에 쌓인다, 즉 막힌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혀있는 기운은 경혈 자극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하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성적인 통증이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감정이 신체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체화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표현했을 때 한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이 기법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신념과 태도로 바뀌고 부정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뇌 속에 담여져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담겨져 있는 부정적 경험, 부정적 신념, 부정적 태도를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는 없애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쯤 그 순서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EFT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입니다. 즉,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 증상, 신념, 그리고 경험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즉,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환자분과 충분히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왜 불안하냐? 선생님,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면 그 두근거린 증상이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한번 엘리베이터에서의 갇힌 경험이 트라우마로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로부터의 따돌림도 불안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뿐만이 아니라 분노나 우울도 내가 어떤 경험으로부터 그런 분노와 우울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생긴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는 지금 이 치료 장면에서 해결해 보자 라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또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첫 번째 작업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작업이 뭐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 겁니다. 즉 아주 편안한 상태를 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한 단계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8점, 9점 이렇게 체크가 되는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도 3점, 4점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문제를 충분히 표현하고 얘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는 객관적 점수함으로써 문제를 객관화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이 뭐냐 하면 기운 바로잡기의 그 첫 번째 셋업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쪽 부위를 두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이 너무 힘들지만 나는 이 불안 상태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셋업 단계를 실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셋업 단계에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극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과 신념 속에 쌓여있던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시퀀스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 시퀀스는 경혈을 두드리는 작업입니다. 백회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부위를 두드리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이 부위는, 이 경혈점은 바로 경혈의 기시점과 종지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까지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게 우리가 할 거냐 하면 그 고통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즉, 불안하다.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있다. 지금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그 친구가 자꾸 떠오른다. 불안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자신의 증상을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2차례, 3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나면, 그리고 그 반복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앞에 내가 객관적으로 고통의 점수가 변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내 점수가 9점, 10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점수의 편차가 없다면 몇 번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뇌 조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안구 운동이나 긴 호흡 같은 거 또는 소리
내는 거를 함으로써 뇌의 좌우, 상하의 편차를 조율하는 작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시퀀스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마무리 작업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불안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교육 현장이나 또 흔히 말한 그 학습 뭐 이런 데서도 상담 이런 장면에서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료 현장, 즉 불안, 분노,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한국에서도 신의료로 등록이 돼서 한국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즉, 가장 한의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마음침법, 마인드 아큐펑처입니다. 이 방법도 EFT와 같이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침법 역시 침과 카운셀링의 조합입니다. 침치료의 기술은 한국의 특징적인 침법인 사암침법을 응용합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즉, 기의 변환을 통해서 병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또는 기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의 변환입니다. 사암침법을 혹시 학습하신다면 보법과 사법이 병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건강한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의 보법의 사용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의 변환을 어떻게 할까요? 기의 변환의 중요한 것은 앞서 EFT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각화를 통한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은 저 불안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불안의 호소는 그저 주관적인 호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불안하다는 호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떤 불안, 혹시 불안의 색깔이 어떤가요? 불안의 성질이 어떤가요? 라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이때 환자는 화가 붉게 타올라요. 뜨거워요. 날카로워요. 밝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성질로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기로 변환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객관화하고 시각화하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마치 어떤 상태 같죠? 그러면 환자분이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담뱃불처럼 팍 타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시각화가 매우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객관화, 시각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각화가 된다면 우리는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선택할까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명확화는 오행과 육기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바로 육기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사암침법이 됩니다. 만약 불꽃처럼 타오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양명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을 놓을까요? 즉 양명에 대한 사법을 쓸 수가 있거나, 반대로 태음의 기운을 올려주는 보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암침법으로 연결되는 마음침법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마음침법이 됩니다. 마음침법을 다 활용하고 나면 앞서 EFT의 뇌 조율 방법처럼 심호흡을 하고 적절하게 아큐프레셔를 해줌으로써 균형,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치료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할 때 강력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한테 커다란 큰 반응을 일으키는 치료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는 심호흡과 그 다음에 안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 유형, 맥, 그리고 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어떻게 침 놓을 거냐라는 데이터들을 정리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상은 통합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거도 충분하고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아래 소개되고 있는 책 카바진 교수의 공헌이 가장 큽니다. 불교에서의 명상을 병원 장면에까지 끌어들인 거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의사가 명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책 For Catastrophic Living 이란 책은 명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와 불교의 철학이 담겨 있고요. 고통을 물리치기보다는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병을 극복하자는 걸로 프로그램화된 MBSR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책은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먹기 명상, 걷기 명상, 호흡 명상, 정자 명상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재미난 세 가지의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즉, 침과 명상이 비슷한 점 세 가지입니다. 침과 명상은 목적 자체가 긴장 상태로부터 이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침은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시킴으로 충분한 이완 상태를 만들어 편하게 합니다. 명상도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침과 명상 상태에서는, 침과 명상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침을 놓게 되면 해당 부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침을 놓고 있는 데를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때 그 통증도 줄어드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상은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을 쓰입니다. 내가 어느 곳이 불편한가를 관찰하고 그 부위가 충분한 이완 상태에서 조절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디 스캔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그렇게 관찰됐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침을 놓을 것인가, 침 부위 역시 한번 명확한 목적,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어떤 부위에 관심을 가질까 역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점이 있는 CV17인 전중, 소화기 해결을 위한 내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혈자리이고 또 명상을 하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적의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 보는 것을 앞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죠. 여러분도 한번 그 이론을 기반으로 침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침자리를 확인해 봅시다. 백회와 인당, 단중을, 또 중환, 천추를 침자리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뜸 부위의 기해와 관원을 확인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침을 놓게 되면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호흡을 하고 바디 스캔을 하면서 명상 상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마 어떤 명상 수련자보다도 뛰어난 명상 상태를 침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눕고 호흡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완된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한 곳을 찾아보고 침을 놓고 또 불편한 곳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명상 실습의 훈련입니다. 아마 이런 환자가 올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공황장애 또는 불안 환자가 오겠죠. 이 환자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증상이 발생돼가지고 우리 병원에 왔던 환자입니다. 근데 발작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순간에 완전 공황 발작이 일어났죠. 이후에는 그 불안이 언제든지 심한 상태가 될 것 같은 불안, 식욕부진, 소화장애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자한테 침을 놓고 명상을 지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 놓은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경험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상태를 경험한 상태에서 바디 스캔을 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침을 빼고 나서 5분, 10분 정도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당신이 지금 상태가
최적의 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불안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그 상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억된 상태는 다음 장면에서도 연결됩니다. 반복해서 침을 놓았을 때는 반복해서 기억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실제 임상 또는 환자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언제나 다시 기억을 재생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정 상태로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의 방법들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진행될 강좌는 질환별로 어떻게 다룰 거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